지수함수와 로그 함수의 활용 페이지 1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 때 공통으로 들어있는 부분을 한 문자로 치환해서 쉽게 풀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얘들아. 됐지? 자, 1단계는 얘의 근을 구하자 라고 이야기했는데 역시 말한 것처럼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됐죠? 그럼 우리는 여기는 2의 x승을 뭘로? t로 치환하고, 치환했을 때 반드시 따라 붙어야 되는 건 치환 범위여야 한다. 그러면 주어지는 식을 갖다가 치환해서 간단히 하면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4t의 마이너스 32가 0이라네. 인수분해해서 t 마이너스 8, t 플러스 4는 0일 거고, 구하고자 하는 t는 8 또는 마이너스 4인데 양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4는 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t는 8이어야 하는 거고 2의 x승이 8이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x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네. 자, 2번 한번 넘어가 봅시다. 2단계 역시 주어지는 식을 갖다가 뭘로? 그죠? 뭐를? 3의 x승을 여기서는 t로 치환하고 t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 가져오면 되겠다.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단다. 인수분해해서 t-3, t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그러면 t의 범위는 여기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다. t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야 하는데 주어지는 조건 t가 0보다 뭐하다 했다? 크다라고 이야기한댔다. 그죠? 그러면 t는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됐어.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원래대로 돌리려면 t가 3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3의 x승이 3보다 작아야 되므로 x는 얼마보다? 1보다 작다라고만 하면 끝나는 거다. 왜? t는 항상 0보다 클 거니까 얘만 고려해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네요. 됐습니까? 다음 키포인트 2번 넘어가 봅시다. x에 대한 방정식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의 합이 3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음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한단다. 먼저 3의 x승을 범위 주어줬고 t로 치환해서 나타내라 라고 이야기한대. 그러면 우리는 1단계에서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식은 뭡니까? 그렇지. t의 제곱 마이너스 15t 플러스 k는 0이다 라고 얘기한댔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만족하는 이 식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두 근의 합이 3이다 라고 이야기한댔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두 개의 근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3의 알파, 3의 베타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이해되니? 그러면 이때의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3의 알파 더하기 3의 베타가 뭐가 돼야 되고 15가 돼야 되는 거고 3의 알파 곱하기 3의 베타가 얼마가 돼야 되겠다? 그렇지, K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위에서 이 두 실근의 합이 3이다 라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얼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3이다 라고 주어지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는 K 값을 구하고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얘는 3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 거고 그거는 3의 세제곱승, 즉 구하고자 하는 K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러면 K는 얼마다? 27이다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페이지 2로 넘어가 보자. 주어지는 식 페이지 2쪽에 키포인트 1번입니다. 지수함수 4의 x승 플러스의 4의 마이너스 x승의 얘의 값이란다 얘들아. 얘의 두 개의 근을 알파 베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한단다. 자, 이런 문제 우리 이 문제가 나오면 2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을 t로 치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t로 치환했다면 뭐가 나와야 되겠다? 그렇지, 치환 범위가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체를 하나의 t로 뒀을 때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범위를 구했다는 거 기억나지? 그죠? 둘 다 뭐이다? 양수니까 두 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의 루트의 두 수의 곱이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t의 범위는 항상 뭐보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런 다음에 얘를 갖다가 t로 두고 식을 한번 먼저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면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우리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3t니까 주어지는 식을 정리 한번 해보면 t의 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18은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됐습니까? t 값 구합시다. 그러면 얘는 t 플러스 6에 t 마이너스 3은 0이 될 것이고 구하고자 하는 t는 마이너스 6 또는 t는 얼마가 돼야 되겠다? 3이 돼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t의 범위 우리 딱 구해놨었다. 산술기하에 의해서 t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렇지 2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럼 구하고자 하는 t는 뭐일 수밖에 없다? 3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네. 그러면 원래대로 돌리자 얘들아. t라는 게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었고 그게 3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애를 가지고 2의 x승을 구할 수가 있을 건데 2의 x승에 플러스 양변에 이거의 양변에 뭐를 곱하자고? 2의 x승을 곱할게. 자, 이것을 곱하면 하고 들어와야 되겠다. 그죠? 얘를 곱하면 2의 2x승 플러스 1의 3의 2의 x승이 돼야 될 거잖아. 그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2의 x승을 이제는 뭘로? k로 치환 한번 해보자. 치환하면 치환 범위 따라져 와야 되겠다. k가 0보다 뭐하다는 걸? 크다라는 걸. 그죠? 그러면 얘는 k의 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이야기한단다. 자, 우선 구해놓고 구하고자 하는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이랬을 때 얘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다 라고 이야기한댔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x의 값이 알파, x의 값이 베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얘의 두 근은 우리는 2의 x승을 k로 둔 거잖아? 그러면 얘의 두 근은 2의 알파, 2의 베타다라는 건 알겠지? 그죠? 그러면 얘는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2의 알파 더하기 2의 베타는 얼마가 될 것이고 3이 될 것이고 2의 알파 곱하기 2의 베타는 얼마가 돼야 되겠다? 그렇지 1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얘를 가지고 맨 마지막 이제 3단계로 넘어가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3단계에서 찾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이 3단계에서 나와서 찾고자 한다는 건 4의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4의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찾고자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얘. 이거의 값을 알고 있으니 얘를 고쳐내자는 거죠. 그러면 얘는 고치면 2의 2알파분의 1 더하기 2의 2베타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통분해서 쟤를 이용하고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통분합시다. 둘이를 뭐 해야 되겠다? 곱하면 되겠네. 2의 2알파, 2의 2베타분의 2의 2알파 플러스 2의 2베타가 돼야 되는 거. 네. 그죠? 그러면 얘는 분모는 2의 알파, 2의 베타의 전체의 곱시다라고 둘 수 있는 거고 얘는 제곱의 값이니까 합곱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2의 알파 더하기 2의 베타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의 알파 곱하기 2의 베타다라고 이렇게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됐지? 그런 다음에 뭐만 하면 되겠다. 주어지는 식을 대입만 해서 답을 나타내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네요. 답은 얼마더라? 그렇죠. 7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키포인트 2번으로 넘어갈게요. 이제는 자 옆에서 보면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 나오면 얘를 갖다가 t로 치환해서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범위를 구했는데 여기서 키포인트 2번은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다 라고 나왔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던 동 얘를 먼저 뭘로 두자고 t로 놓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 그대로 1단계의 단원이네요. 그죠? 그러면 1단계 한번 구해보자. 자, 1단계에서 쟤를 갖다가 t로 치환을 했을 때 얘를 놓고 방정식을 변형해서 구해라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얘가 t라면 t의 제곱 플러스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죠? 그러면 1단계에서는 주어지는 식은 t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at 플러스 7은 0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 들어온다면 t의 제곱 플러스 at에 플러스 9는 0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2단계에서 이 t의 모든 실수의 값이 가집으로 t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을 가짐을 이용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얘들아 얘가 이 주어지는 식이 실근을 갖기 위한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라고 얘기한댔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아, 얘가 실근을 가지려면 얘의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되겠다? 그렇지. 얘의 판별식은 0보다 뭐 해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을 찾으면 될 거 아닌가? 그죠? 그러면 자, 얘의 판별식 들어봅시다.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36이 0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 a 플러스 6, a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는 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단다.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는 양수 a의 최소값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 그죠? 우린 여기서 뭐만 보면 되겠다? a가 6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만 보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 그때 양수 a의 최소값을 m이다 라고 이야기한댔고 m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한댔으니 여기서의 m은 6이 될 것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의 제곱의 값은 36이다 라는 답을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페이지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3의 키포인트 1번 한번 가봅시다. 양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을 이 항상 성립하도록 k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한댔단 말이야. 그럼 먼저 1단계, 그죠? 1단계에 부등식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k값의 범위를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는 로그 뭐를 2의 x를 t로 치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얘들아? 그러면 식은 t의 제곱 플러스 8t에 플러스 2k가 0보다 크다라고 놓고 이게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t에 대하여 성립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를 붕 띄우면 되는 것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걸 이용하자라는 거지. 됐어. 그래서 4분의 d 들어온다면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k는 뭐보다 크다? 그렇죠. 8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양수 x에 대하여 자,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뭐를 찾아내라? k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한댔습니다. 그러면 2단계 넘어갈게요. 자, 2단계에서는 4에 이거는 뭘로 치환해야 되겠어 얘들아?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렇지. 이거는 2의 x승을 t로 치환하고 이때는 t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따라져 나와야 된다.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얘들아. 양수 x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x는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x가 0일 때는 t가 딱 1인 거잖아. 그러면 범위가 여기서 t가 1보다 크다로 바뀌어야 되겠네. 이해돼? 그죠? 치환만 하면 t가 0보다 큰 거지만 여기서는 조건을 줬네. 뭐라고? x가 양수라고. 그래서 x는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죠? t는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갖고 가야겠네요. 그런 다음 이 식을 받다가 변형해서 나타내면 t의 제곱 플러스 얼마 됩니까? 4t 그치? 마이너스 k 플러스 10이 0보다 크단다. t가 뭐보다 큰 범위에서 1보다 큰 범위에서 그러면 우리는 얘는 표준형으로 고칠 수 있어야 되겠다. 그죠? 제한적인 범위일 때는 그러면 t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k 플러스 6이 0보다 커야 된단다. 어떤 범위? t가 1보다 큰 범위. 꼭지점이 마이너스 2니까 얘는 우리는 지금 꼭지점이 마이너스 2인 이쪽에서 있을 거고 우리는 t가 1보다 큰 범위에서만 그래프를 볼 거기 때문에 여기만 띄워주면 되는 거 아닌가? 0보다 크게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다? 그렇지. 이 식 자체를 하나의 fx식이다라고 뒀을 때 ft다라는 식으로 뒀을 때 f1이 0보다 뭐 하기만 하면 된다? 크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도 또 하나 중요한 건 얘들아 이거 봐. t가 1보다 큰 범위만 보고 있단 말이야. 거기서 우리는 얘가 0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 딱 1일 때는 0이어도 뭐하다는 말이게 상관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더 주의 깊게 보고 가야 됩니다. 그죠? t가 1보다 큰 범위에서만 볼 거기 때문에 1일 때는 0이어도 상관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당연히 1보다 큰 범위에서는 뭐가 돼야 되겠다? 0보다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F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자 x 대신에 얼마 넣자? t 대신에 얼마 넣자? 그렇죠? 1 집어넣읍시다. 1 집어넣으니까 15-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구하고자 하는 K는 1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네.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이 식도 만족하고 여기 있는 이 식도 만족하는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K 범위를 구하라라고 얘기했으니 8보다 크고 1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번 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2번에 부등식 예가 이 주어지는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도록 양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면 얘가 모든 실수 x의 범위에 대해서 만족하려 하면 주어지는 식, 즉 x제곱 앞의 개수는 0보다 뭐 해야 되고 커야 되고 그래야 x에 대한 2차식이고 2차식이어야 아래로 볼록 갈 거고 그게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판별식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뭐 하면 되겠다. 그렇죠? 붕 띄워주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네요. 됐습니까? 괜찮아? 그런 다음 하나 더. 자, 1단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최고차 얘는 2차 부등식이 아니라 그냥 부등식이기 때문에 2차의 개수인 즉 1-로그 3의 a가 뭐일 때도 생각해봐라. 반드시 0일 때도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0일 때 먼저 자 1단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1-로그 3의 a가 뭐일 수도 있다고 0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지. 그러면 얘가 0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로그 3의 a가 뭐인 거고 1인 거고 a가 얼마여라? 3이여라. 그러면 얘가 0이라면 얘들아 얘는 0, 얘는 0. 그 다음에 a는 얼마였다? 3이었잖아. 그럼 a가 3이라면 얘는 얼마입니까? 1은 0보다 크다라는 거 성립한다는 거 눈에 보여? 맞지? 그러면 이거는 a가 3이어도 1은 0보다 항상 뭐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반드시 뭐한다? 성립함을 보여줬네. 그럼 우리 나중에 답 적을 때 a는 3도 되더라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2단계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면 2단계에서는 얘가 모든 양수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 x제곱의 개수인 1-로그 3의 a를 0보다 뭐하다라고 두자. 그렇지 크다라고 두고 그래야 그래프가 뭐한다고 아래로 볼록한다라고 이야기한댔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뭐하다고 두자고 판별식으로 그래프를 붕 띄우자라고 이야기한댔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 와본다면 여기서 1-로그 3의 a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a는 작다 누구보다 3보다 정리해서 들어와봐라. 이거 들어오면 어떻게 돼? 1보다 작다 누가? 로그 3의 a가. 그래서 a는 3보다 뭐 해야 된다? 작아야 된다를 알 수 있고 자 판별식 들어옵시다. 여기서 판별식 들어온다면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4분의 d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럼 4분의 d 들어오면 1-로그 3의 뭐는 a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1-로그 3의 a에 로그의 3의 a가 0보다 뭐 해야 되겠다? 작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네. 자 정리하자. 얘 정리하면 2의 로그의 3의 a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의 로그 3의 a의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까지 정리가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인수분해 됩니다. 2 과의표 인수분해 로그 3의 a 마이너스 1 하나 로그 3의 a의 마이너스 1 하나. 그러면 우리는 이 로그 3의 a의 범위는 2분의 1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 1보다는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죠? 그러면 이제 돌리자. 자 돌려서 a의 범위를 구해본다면 얘가 2분의 1일 거니까 얘는 루트 3이어야 하네. 얘가 1이니까 3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2단계에서 얻어냈던 답이 a가 루트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나왔고 최종적으로 나와야 될 답은 우리가 a가 3이어도 상관이 없더라라고 이야기했었다. 그죠? 그러므로 구하고자 하는 a 범위는 루트 3보다 크고 a는 3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돼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어디로? 페이지 4로 가봅시다. 자 페이지 4에 키포인트 1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가 실근을 가지도록 a값의 범위를 정하세요 라고 이야기한단다. 그러면 우선은 얘가 실근을 가지도록 a값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서 1단계에서도 밝혀줬듯이 얘가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얘가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자 1단계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된다. 얘들아 문제 풀 때 2차 방정식인지 방정식인지 2차
부등식인지 반드시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로그 A 플러스 3은 절대 뭐가 아니어라. 그렇지 0이 아니어라 라고 이야기가 돼야 된다. 그러므로 A는 뭐가 아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1000분의 1은 절대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얘가 이제 실근을 가지도록 하라라고 얘기했으니까 뭐를 이용하여? 판별식을 이용하여 부등식을 만들어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판별식 2단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2단계에 실근을 가진다라고 얘기했으니 판별식, 즉 여기서는 4분의 D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로그 A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로그 A 플러스 3이 실근을 가져라 라고 얘기했으니 서로 다른이란 말 없다. 0보다 뭐 해야 되겠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라는 거겠지. 그러면 로그 A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로그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라 라고 이야기한단다. 자, 식 쓰기가 번거로우니까 로그 A를 T로 한번 치환해 봅시다. 그러면 치환하면 T의 제곱 플러스 T의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라 라고 이야기한댔습니다. 그러면 얘가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T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T는 뭐보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맞죠?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돌리자. T라는 게 로그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로그 A가 1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고자 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A는 뭐보다 마이너스 2란다 얘들아. 그럼 얼마? 100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는 1이다. 그러면 10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왔던 식들을 모두 한번 더 해서 정리를 해본다면 자, A가 뭐보다 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냐면 A는 진수 조건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건 로그 A에서 A가 진수잖아. 그러면 A는 0보다 뭐 해야 되겠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다. 되겠니? 진수 조건에 의해서다. 됐죠? 그러면 A는 0보다 뭐 해야 되고 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는 뭐보다는 그렇죠. 100분의 1보다는 더 작거나 같아야 되고 A는 10분의 10보다는 더 뭐 해야 된댔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조건 1에서 1단계에서 A는 뭐는 절대 아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 그렇죠. 여기 있는 1000분의 1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 맞죠? 그러면 범위는 이 범위, 이 전체 범위 3개로 나뉘어져야겠다는 걸 알 수 있네. 그러므로 답은 A는 0보다 크고 1000분의 1보다는 작다 또는 1000분의 1보다는 크고 A는 100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A가 1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들어와줘야 된다라는 거. 로그를 문제를 풀 때 얘들아 로그 부등식을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진수범위 따라와줘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됐습니까? 자, 다음 키포인트 2번 한번 넘어가 봅시다. 주어지는 방정식 예에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다라고 이야기할 때 로그 주어지는 방정식 예의 두근을 알파 플러스 베타랑 3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거의 두근이래. 예의 두근은 얘래 얘들아. 얘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 거고 그랬을 때 A 더하기 B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먼저 두 개의 근을 먼저 찾읍시다. 됐습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그러면 우리는 얘를 문제를 풀 때는 2의 x승을 뭘로 치환했었다고요? t라고 치환하고 t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갖고 가야 되는 거네.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t에 플러스 8은 0일 것이고 여기서의 두 근이 뭐라고 이야기했다? 우리는 얘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얘의 두 근은 2의 알파, 2의 베타가 두 개의 근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두 근의 곱, 즉 2의 알파 곱하기 2의 베타는 8이 돼야 될 것이고 얘는 2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의 세제곱인 거고 그로 알 수 있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는 걸 3이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러면 우리는 이 주어지는 식의 두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 즉 얼마라고? 3이라고. 그 다음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승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다른 한 근은 3의 3승 즉 얼마? 27이 얘의 두근이 돼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겠지. 이해됩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자 이거의 값에서 A, B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로그 3의 x를 이제는 뭐 s라고 치환을 한번 시켜볼까? 됐니? 그러면 이 식은 s의 제곱 플러스 as 플러스 b는 0이 될 것이고 얘의 두근, 즉 이거의 두근인 x값이 3이랑 27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의 두근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얘의 두근은 로그 3의 3인 1과 로그 3의 27인 3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 그게 바로 얘의 두 개의 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두 근의 합인, 즉 3 더하기 1이 마이너스 a일 거고 두 근의 곱이 바로 b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a는 마이너스 4, b는 얼마다? 3이다. 그래서 3단계 답은 마무리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페이지 5쪽에 1번에 부등식 예를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먼저 로그가 나오면 밑조건, 진수 조건을 반드시 먼저 따져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1단계에서 먼저 밑의 조건과 진수 조건을 먼저 찾아가자는 거지. 그러면 밑인 x-2는 0보다 커야 되고 x-2는 1이 아니어야 되며 진수 조건인 2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4는 0보다 뭐 해야 되겠다? 그렇지. 커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다. 자, 조건 다 찾자. x는 2보다 크다고 x는 뭐는 아니어야 된다? 3은 아니어야 된다고. 얘 인수분해하면 2x-7 x-2가 0보다 크다기 때문에 x는 누구보다 작다? 2보다 작다. x는 2보다 작다 또는 x는 2분의 7보다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x는 얼마다? 2분의 7보다 커야 된다라는 걸 1단계에서 찾을 수 있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서 우리는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이 밑이 그죠?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야 하는 거 아닌가? 됐어. 그러면 먼저 첫 번째 2단계에서는 밑이 1보다 크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2단계로 들어갑시다. 자, 2단계 밑이니까 즉 뭐가? 밑이 x-2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인 겁니다. 그러면 1보다 클 때 우리 이 부등식 풀려면 1보다 크기 때문에 뭐다? 부동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죠? 그러면 얘는 식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자, 한번 가져와 볼게요. 식을. 로그의 x-2에 2x의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4가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단다. 그럼 얘를 한번 고쳐보면 로그의 x-2에 2x의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4는 크다. 로그의 얼마? x-2에 x-2의 전체의 제곱이다 해야 얘가 그대로 이렇게 왔다는 거 이해돼 얘들아? 됐니? 그래야 2가 될 거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밑이 뭐보다? 1보다 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진수끼리 비교하면 부동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4는 크단다. 누구보다? x-2의 제곱보다. 그리고 밑은 뭐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습니까? 1보다 크다라고 얘기했다. 이거 정리 한번 해보세요.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 0보다 크다 나올 거고 x-2, x-5가 0보다 크다 나올 거기 때문에 x는 2보다 작다 또는 x는 뭐보다? 5보다 크다인데 얘가 밑이 1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x는 뭐보다 커야 됩니까? 3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x가 5보다 크다라는 게 답인 거네. 이해돼? 자, 그 다음 3단계.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를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3단계에서 밑인 뭐가? x-2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로그 여기서 이것까지 고쳐진 건 이해했지 얘들아? 그러면 우리는 진수끼리만 비교할 때는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겠다? 그렇지, 바뀌어야 되겠지.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4는 작다. 누구보다? x-2의 제곱보다.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 0보다 작다 나온다라고 얘기했고 x는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이거 진수조건 만들자 얘들아.
이거 진수 조건은 x가 뭐보다 크고 2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야 된다? 3보다 작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와 얘를 뭐 해야 되겠습니까?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0과 1 사이의 수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x는 2보다 크고 5보다 작아야 된다. 근데 x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거에서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했지. 그죠?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값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 아닐까? 자, 정리 들어가자. 얘가 5보다 뭐가 됐다? x가 3보다 큰 데서 x가 5보다 뭐가 됐다? 크다라고 이야기 안 됐다. 맞죠?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는 이 범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뭐가 마지막에 답이 돼야 되겠습니까? x는 5보다 크다가 답이 돼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해돼? 얘들아? 괜찮니? 됐어? 그 다음 정리 한번 들어가 볼게. 우리는 지금 마지막에 자, 몇 번 들어가자? 키포인트 2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됐죠? 자,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얘의 값, 즉 얘가 식이 x의 로그 2의 x가 크단다. 4의 x의 이거의 a승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성립하도록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한댔다. 자, 지수의 미시 2인 로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미시 양변의 뭐인 2인 로그를 취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에서 미시 2인 로그를 이렇게 취하자는 거지. 됐니? 그럼 얘는 진수 대가리가 될 거고 진수 대가리가 내려오면 로그 2의 x 내려왔다. 원래 취했다. 로그 2의 x 크다. 로그 2의 그 다음에 4x인 거고 여기 있던 a가 로그의 앞으로 이렇게 빠지자는 거지. 그런 다음에 얘를 갖다가 똑대기로 들어올게요. 그러면서 로그 뭐를 2의 x를 t로 한번 치환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치환하면 얘는 t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a에 자 똑대기 들어온다. a에 얘가 똑대기 들어오면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x인 거잖아. 맞죠? 근데 얘가 2잖아. 얘는 t로 치환하졌잖아. 그러면 얘는 식이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t의 제곱 마이너스 at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a가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변화되어져 오겠네. 됐니? 그런 다음에 이 부등식을 갖다가 풀어야 될 거잖아. 문제는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얘가 항상 성립하라라고 이야기했고 얘가 지금 뭐인 거고 그렇죠. 2차식인 거잖아. t에 대한. 그러면 얘는 판별식으로 0보다 작다를 해서 그래프를 붕 띄우는 수밖에는 없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얘의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8a가 0보다 뭐하라? 작아라. a에 a 플러스 8이 0보다 뭐 해야 되니까? 작아야 되니까 구하고자 하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8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됐습니까? 괜찮겠어? 자,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몇 쪽으로? 6쪽으로. 페이지 6으로. 됐지? 자,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번에 fx가 로그 2의 x 플러스 7 마이너스 1의 역함수를 gx다라고 이야기한댔고 얘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한댔단 말이야. 그래서 먼저 얘들아 1단계에서는 역함수 gx를 구하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gx 값 한번 구해볼게요. 자, fx 얘의 역함수 구한다. fx가 y인 거고 로그 2의 x 플러스 7의 마이너스 1의 역함수를 구하자는 거지. 그러면 역함수는 x랑 y를 뭐 하는 겁니까? 바꿔놓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x로 바꾸면서 상수 데리고 올게요. x 더하기 1은 로그 2의 y 플러스 7이라고. 그런 다음에 지수 형태로, 즉 로그의 역함수는 지수인 거잖아. 그러면 지수 형태로 바꾼다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y 플러스 7은 미시 2니까 2의 x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y는 2의 x 플러스 1의 마이너스 7, 즉 얘가 바로 누가 돼야 되겠다? gx가 돼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는 얘를 gx 찾았다. 얘를 풀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누구를 얘들아? g의 x 플러스 g의 1-x가 작거나 같단다. 누구보다? 2의 x-2의 5보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gx를 구해놨으니까 이 주어지는 식을 정리하자는 거지. 자, 대입하자 얘들아. gx가 얘란다. gx 더하기라고 얘기했으니까 2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7 더하기 g의 1 마이너스 x라는 건 x 대신에 1 마이너스 x를 넣으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2의 1 마이너스 x 더하기 1 빼기 7이 될 것이고 얘가 2의 x 마이너스 2승분의 5가 되겠네. 됐어. 자, 얘 정리해서 고치면 2의 얼마가 돼야 되겠다? 2의 x승. 얘는 정리하자 얘들아. 이거 정리하면 1 돼서 더하기 2 되는 거 아이가?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가 내려올 거고 x분의 1이 내려올 거니까 마이너스 뭐가 돼야 되냐면 14에 그죠? 플러스 이거 77 계산한 거다 얘들아. 플러스 2의 x승분의 4 된다는 거 이해돼 얘들아? 자, 이거 한번 봐라. 이거 한번 보면 얘는 2의 2 마이너스 x승인 거고 그죠? 그럼 얘는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일 거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2의 요것도 계산합시다. 자, 얘도 계산한다 얘들아. 그럼 얘는 5 곱하기 2의 x승에 그죠? 여기서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이다라고 2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건 곱하기 4 된다는 거 이해하니? 그죠? 됐어.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야 되겠다? 2의 x승분의 20이 이렇게 되겠네. 됐니? 그런 다음에 분모의 뭐를 없애기 위해서 2의 x승을 없애기 위해서 2의 x승을 양변에 곱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2의 x승 곱하면서 2의 x승을 t로 치워놨길. 식이 너무 복잡다. 그지? 그리고 t는 0보다 크다는 조건 갖고 오고. 그러면 얘가 정리되면 2x승 곱한다 얘들아. 곱하면서 t로 치워난다. 그러면 얘는 t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4t. 그 다음 플러스 4. 얘는 20. 정리 다시 들어오면 t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쵸? 계산 다시 한 번만 해봅시다. 여기서 계산 잘못했네. 누가 돼야 되겠어? 여기서? 아니죠. 여기서 2가 돼야 되겠네. 2. 그죠? 2에 14t에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2 없애면 t제곱 마이너스 7t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정리가 되겠네요. 여기 앞에 2가 있었으니까.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t가 얼마가 돼야 되겠다. 사이값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거나 같고 그죠? 8보다 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t는 0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t는 0보다 크고 뭐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8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t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건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다 얘들아. 그래서 2의 x승이 뭐보다 2의 세제곱 즉 x는 뭐보다 3보다 더 작거나 같다라는 것만 나와주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키포인트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키포인트 2번에 로그의 6분의 1의 얘가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x 중에서 가장 큰 정수가 라고 얘기했고 그럼 얘를 먼저 찾아야 되겠네. 그게 몇 자리 정수인지 구하라 라고 이야기한댔단 말이야. 그럼 먼저 얘들아 얘를 찾자. 자, 우선은 로그 문제 나오면 진수 조건부터 가야 된다. 여기서의 진수는 x인 거고 x가 0보다 클 거고 여기서는 로그 뭐가 3의 x가 진수로 쓰였네. 그럼 얘도 0보다 뭐하다? 크다. 즉 얘가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x는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라는 걸 먼저 알 수 있네. 그래서 1단계 진수 조건을 이용해서 x범위 구했습니다. 1보다 크다라고.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가장 큰 정수 x를 찾자라고 이야기했으니 부등식 풀어봅시다 얘들아. 자, 얘는 로그의 6분의 1에 로그의 3의 x가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한번 고쳐본다면 얘는 로그 6분의 1에 로그의 3의 x일 거고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돼야 되겠는 거야? 로그 밑을 6분의 1로 고쳐본다면 얘는 6분의 1의 마이너스 2승인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진수끼리만 한번 비교해보고자 라고 이야기한다면 얘들아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진수끼리 비교해서 들어온다면 로그 3의 x는 부등호 방향 바뀐다. 뭐보다? 6분의 1의 마이너스 2승보다 즉 36보다.
다시 한번 더 들어가자. 그러면 우리는 얘가 로그 3의 x는 얘는 로그 3의 36승일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얘의 범위, 즉 x의 범위는 3의 36보다는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작거나 같아야 되고 진수 조건에서 x가 1보다 크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가장 큰 정수 x라는 것은, 즉 x는 3의 36승이잖아요. 맞지? 그러면 이게 몇 자리 정수니라고 묻는단다. 3단계에서. 그럼 우리는 주어지는 숫자가, 즉 3의 36이 몇 자리 정수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뭐를 취해야 되더라? 그렇지? 로그를 취하더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죠? 그래서 로그를 취하면 36의 로그 3일 거고, 로그 3의 값이 주어지는 조건에서 0.477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36 곱하기 0.4771 계산하면 17.1756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아, 얘가 17점하고 정수 부분이 나왔다는 건 이 진수는 몇 자리다라는 뜻이다. 그렇죠. 18자리 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갑시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페이지 7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어느 호수의 수면의 빛의 색이 I0, 수심 X인 곳에서의 빛의 세기를 I. 그랬을 때 이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한댔단 말이야. 그럼 1단계. 빛의 세기가 라고 이야기한단다. 수면에서 빛의 세기의 8분의 1이 되는 곳의 수심은 얼마니? 라고 물었으니까, 그러면 빛의 세기가, 그러면 얼마 되겠습니까? 빛의 세기 I가 뭐가 돼야 되겠다? 수면의 빛의 세기, 즉 I0의 얼마가 되겠다? 8분의 1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잖아.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식에다가 대입해서 그때의 수심, 즉 x의 값을 찾아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입 한번 해보면 8분의 1의 I0는, 그죠? I0의 2분의 1의 4분의 x가 되겠네. 됐어. 그런 다음에 정리하면 I0 정리해서 들어오면 2분의 1의 4분의 x승이, 즉 8분의 1, 즉 2분의 1의 몇 제곱이 되겠다?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4분의 x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3이 된다네. 그러므로 구하고자 하는 x는 12. 답은 12m가 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빛의 세기가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의 25% 이하가 된다라고 이야기한댔단 말이야. 그러면 빛의 세기가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의 25% 이하니까 2단계에서 여기서 나와야 되는 내용은, 그죠? 자, 한번 올려볼게요. 우리 식 자체가 어떻다라고 이야기가 됐었다. 그죠? 그러면 I0에 2분의 1의 4분의 3승이, 4분의 X승이다. 그죠? 4분의 X승이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의 25% 이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하란다. 25%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니까 I0의 하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정리하면 I0 없어질 거고, 얘는 역시 2분의 1에 4분의 X승에 계산하자. 자, 얘는 약분하면 4분의 1이 될 것이니까 2분의 1의 제곱이 될 거고, 밑이 1보다 작으니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겠다? 바뀌어야 되겠다는 거지. 그러므로 X는 뭐보다 더 크거나 같다? 8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최소 몇 미터야 되니? 라고 물었으니까 답은 얼마다? 8미터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번 키포인트 2번. 처음 가격이 125만원인 어느 태블릿 컴퓨터의 가격이 매년 20%씩 하락한다라고 이야기한단다. 그랬을 때 가격이 80만원이 되는 것은 몇 년 후이냐라고 물었고, 가격이 64만원 이하가 되는 것은 최소 몇 년 후인지를 물었습니다. 먼저 1단계부터 들어갑시다. 자, 원래는 얼마였다고 얘들아? 125만원인데 매년 가격이 20%씩 하락한대. 그러면 1년 뒤에는 얘들아, 처음, 즉 100분의 100, 즉 1에서 20%니까 0.2가 하락하는 거잖아. 그러면 매년 이만큼 하락하는 거니까 n년 뒤에는 얘의 n제곱승이 되겠네. 그죠? 그렇게 해서 계산합시다. 125에 1-0.2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5분의 4일 거고, 이거의 n제곱승이다 라고 이렇게 되겠다는 거지. 됐어. 그러면 이제 2단계 들어가자. 가격이 80만원이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80이 된다는 말 아닐까? 그러면 125에
5분의 4의 n제곱승이 80만원이 된대. 계산 들어가자. 5분의 4의 n제곱승은 125분의 80인 것이고 얘는 5분의 4의 n제곱승이 얘가 계산해서 약분하세요. 계산해서 약분을 하면 얼마 되겠다? 5분의 4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n은 2가 되겠네. 그러면 몇 년 후이니 물었으니까 답은 얼마가 되겠다? 2년 후다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3단계에 넘어가자. 자, 3단계 가격이 64만원 이하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럼 우리 아까 단계 가격 딱 정해놨다. 맞죠? 125에 5분의 4의 n승이 64만원 이하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러면 얘는 5분의 4의 n제곱승은 125분의 64인 거고 얘는 계산해서 약분하세요. 약분해서 계산하면 얘는 5분의 4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n은 방향 어떻게 돼야 되겠다? 바뀌어야 되겠다. 3년 이상이 되겠네. 그러면 최소 몇 년 후니 물었으니까 답은 3년 후다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다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 키포인트 1번 한번 가보자. 한 번 통과하면 60%의 불순물이 제거되는 정수 필터가 있는데 불순물의 양을 처음 양의 2% 이하가 되게 하려면 정수 필터는 최소 몇 번 통과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대 얘들아. 그러면 처음부터 생각 한번 해본다면 처음 통과시키는 물에 포함된 불순물의 양을 뭐로 두자고? A다라고 둔다면 한 번 통과시킬 때 불순물의 양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A에 100분의 100에서 60%가 제거된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어떻게 돼야 되겠어? 1 마이너스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0.6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얘는 한 번 통과할 때는 0.4A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또 가자 얘들아. 자, 그 다음 처음 통과시키는 물의 불순물 양을 A다라고 얘기한댔다. 정수 필터를 N번 통과시킨 후 불순물의 양을 FN이다라고 이야기한댔으니까 여기서 FN은 처음 양에 한 번 통과하는 게 0.4가 남는다 했죠. 그러면 얘는 0.4에 N번 통과시킨다 했으니까 N승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지? 그래서 FN은 0.4N의 A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겠지. 그러면 마지막. 자, FN을 이용하여 불순물 양을 처음 양의 2% 이하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한단다. 그러면 우리는 불순물의 양이 0.4N 곱하기 A인데 이게 처음 양의 2%다라고 얘기했으니까 100분의 1 이하가 되라라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계산해 본다면 AA는 없어질 것이고 0.4N이 0.0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로그 2가 0.3이다라고 나와져 있기 때문에 양변에 뭐를? 상용 로그를 취하자는 거지. 그럼 여기도 로그 취할 거고 여기도 로그를 이렇게 취하면 진수대갈이 앞으로 내려올 거고 얘는 로그 0.4잖아? 그럼 얘는 로그 4 빼기 1이다라는 거 알겠지 얘들아? 됐어. 그 다음 얘는 로그 0.02잖아. 즉 100분의 2잖아. 그러면 얘는 로그 2 빼기 2가 되겠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n값을 구하면 양변에 계산해서 얘를 뭘로 나타내면 되겠다 얘들아. 로그 2를 뭘로 계산해야 됩니까? 0.3으로 계산해서 n값 정리하세요. 그러면 n은 크거나 같다 4.25보다 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계산해라. 0.1을 로그 2를 0.3으로 대입해서 됐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몇 번 통과시켜야 되니? 그렇지. 5번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네. 됐니? 자, 2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느 작업장의 미세먼지 양이 1세제곱미터당 200이래 얘들아. 그런 다음에 자동으로 이렇게 된다면 자동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는 먼지 제거 장치가 있는데 얘는 T초 후에 1세제곱센티미터당 먼지의 양을 XT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한댔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로그 2가 이거고 로그 3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맨 마지막 문제는 얘들아 뭐라고 얘기했냐면 먼지 제거 장치가 가동되기 시작한 지 얼마다? 512초 후에
먼지의 양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럼 얘를 풀기 위해서는 로그 6값, 로그 5값이 필요한가 봐. 그래서 로그 6값, 로그 5값을 먼저 1단계, 2단계에서 구하고 가자. 자, 로그 6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로그의 얼마? 2 곱하기 3, 즉 2 더하기 로그의 3일 거기 때문에 0.78이라고 구해놓을 거고, 로그 5는 로그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게 얘들아 로그 2가 나와 있잖아. 그럼 로그 5는 로그의 2분의 10, 즉 1 마이너스 로그 얼마다 2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는 0.7이라는 걸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됐어. 그리고 마지막 바로 3단계로 바로 넘어올게요. 자, 3단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먼지 제거 장치가 가동되기 시작하고 512초 후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t 대신에 여기서 주어지는 식에서 t 대신에 얼마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512가 돼야 되지 않을까? t초 후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x에 512는 20 플러스 180에 곱하기 3에 마이너스 얼마야 얘들아? 256분의 512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요거 그대로 갖고 온 것밖에 없다 얘들아. t 대신에 얼마 넣어서? 512 넣어서. 됐어. 그래서 얘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이거는 20 플러스 180에 곱하기 3에 얘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제곱되네. 그죠? 그러면 얘는 40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네. 됐니? 그러면 2단계 답은 나왔다. 그럼 먼지의 양은 40이다 라고 찾아낸 거네. 그 다음 4단계로 넘어가자. 자, 4단계에서는 먼지 제거 장치가 가동되기 시작하고 N초 후에 처음 먼지의 양이 170 이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댔단 말이야. 그러면 N초 후에 170 이하가 됐다면 그때 N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한 거잖아. 그럼 그대로 또 씩 들어오면 되지 않을까? 즉 역시 뭐다? X의 N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20 플러스 180에 곱하기 3에 마이너스 256분의 n이 되는 거고, 그게 얼마 이하다라고 된 거야 얘들아. 먼지의 양이 170 이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170이다라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다는 거겠지. 그럼 얘 계산 한번 해보면 180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56의 n에 넘어가서 계산하면 150 될 것이고, 3의 마이너스 256분의 n은 넘어가면 얘들아 이건 얼마 되겠다? 6분의 5가 되겠네. 그래서 양변에 뭐를 취하자? 그렇지, 로그를 취해서 1단계, 2단계에서 구해놨었던 로그 6값과 로그 5값을 여기서 구해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가 로그 취하면 마이너스 256분의 n에 로그 얼마? 3이 될 것이고, 얘는 로그 취하면서 똑대기 들어갈게요. 로그 5 마이너스 로그 6이 돼야 되겠다는 거지. 그러면 로그 3의 숫자 대입, 로그 5에 우리 아까 구해놨던 숫자들을 다 대입하자는 거다. 마이너스 256분의 n에 곱하기 0.48, 로그 5 0.7, 로그 6 0.78 계산하면 256분의 n이 크거나 같다 6분의 1보다, 즉 구하고자 하면 n은 뭐보다 42.6 얼마보다는 크다 나올 겁니다. 계산해라 여러분들이.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최소 몇 번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43번이다 라고 대답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마지막 페이지 9쪽으로 넘어가서 페이지 9에 키포인트 1번만 하면 정리가 되겠다. 자, 한번 읽어봤어 얘들아.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는 인간의 기억은 한꺼번에 모아서 반복하는 것보다 일정 시간 범위를 나누어서 반복하면 그 장기 기억으로 가는데 효과적이라고 얘기한단다. 효과적이라는 망각의 법칙을 연구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처음 기억의 상태를 P제로, T개월 후에 기억 상태를 P라고 하고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한댔단 말이야. 그러면 자, 1단계부터 한번 가보자. C가 0. 얼마? 3인 어느 학습에서 처음 기억 상태가 100이다라고 이야기한단다. 그러면 P0가 얼마가 되는 거니? 100이다라고 이야기한댔고, 기억 상태가 50 이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기억 상태는 P였단 말이야. 그럼 P가 50 이하가 되는 건 몇 개월 후냐라고 물었어. 그러면 자, 1단계 값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t 플러스 1에 C가 0.3이랬다. 그죠? 그럼 여기는 0.3승에 P0다라고 얘기했으니까 P0가 얼마였니? 100이었고 그 기억이 50 이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50 이하다라고 이렇게 식이 들어와야 되겠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얘는 양변을 갖다가 뭐하면 곱하면 t 플러스 1의 0.3승은 더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그렇지. 2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런 다음에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뭐를 취하자? 자, 로그를 이렇게 한번 취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건 로그를 취하면 0.3 내려올 거고 0.3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에 t 플러스 1에 크거나 같단다. 뭐보다? 로그 얼마보다? 2보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로그 2가 얼마라고 나왔냐면 0.3이다 라고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얘가 0.3일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로그의 t 플러스 1은 크거나 같단다. 누구보다? 1보다. 그러면 얘의 값이 나오네. 그러면 t 플러스 1은 크거나 같다. 10보다. 그러므로 t는 9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최소 몇 개월 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9개월 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겠지. 됐어. 그 다음 2단계 보자. 자, 2단계는 C가 0.2인 어느 학습에서 처음 기억 상태가 90이란다. 4개월 후에 기억 상태는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다 대입만 해서 계산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얘들아? 자, 2단계 계산 한번 해봅시다. C가 얼마다? 그렇죠. 0.1했다. 그러면 처음 기억 상태니까 P0가 얼마다? 90이다. 그 다음에 4개월 후라고 얘기했으니까 T가 4인 거네. 그죠? 그러면 P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5에 0.2승에 얼마? 90 이렇게 돼야 되겠네. 됐어. 그러면 양변에 이것도 역시 뭐 하자? 로그를 취해서 계산하자는 거지. 자, 로그 취하고 로그를 이렇게 취한다. 그러면 로그 뭐가 될 거고 P는 이거 다 똑대기 들어올 거다 얘들아. 그렇게 들어오면 로그에 얼마? 3의 제곱 곱하기 10일 거고 빼기에 0.2 대가리 앞으로 빠졌다. 로그에 5가 되겠다는 거지. 넣어서 계산하자 얘들아. 계산하면 얘는 2에 로그 3이니까 이건 로그 3에 플러스 1 되고 마이너스 0.2에 로그 5는 어떻게 들어오라고? 1 마이너스 로그 2로 이렇게 들어올 거잖아. 그래서 이거 계산하세요. 계산하면 1.8일 거고 얘는 1 플러스 0.8이다라는 값을 가질 수가 있잖아. 누가? 로그 P가. 그죠? 그러면 얘는 한번 생각해 본다면 위에 있는 조건들을 생각해야 돼, 얘들아. 여기서 나와져 있는 게 0.8이 즉 소수 부분이 0.8이면 그때의 로그가 6.6이었단 말이야. 진수가 얼마라고? 6.6이래.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로그 8이기 때문에 얘의 값은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 그렇지. 로그 66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구하고자 하는 P는 66이다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겠네. 됐습니까? 자, 마지막 3단계 넘어갑시다. 자, 3단계에서는 C가 얼마라고 얘기했다? 0.3인 시험 A와 C가 0.2인 시험 B에서 시험 점수는 기억 상태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한단다. 그랬을 때 두 시험의 처음 점수가 같을 때 몇 개월 후에? 6개월 후에 본다면 누가 더 시험지가 높으니? 라고 묻고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본다면 자, 6개월 후에 두 시험지 A와 6개월 후에 두 시험지 B의 기억 상태를 각각 PA, 얘를 PB다라고 이렇게 둘게. 됐니?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A는 7의 0.3승이 될 것이고 이게 P0일 거잖아. 그러면 얘는 P0 곱하기 7분의 1의 0.3승이다라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네. 그 다음 PB 들어갑시다. 자, 여기서의 PB는 뭐고 7의 0.2승이 돼야 되는 거고 P0는 P0 곱하기 얼마? 7분의 1의 0.2다라고 이렇게 계산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닐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게 지금 밑이 이 지수함수인 이게 7분의 1이 밑이 7분의 1이기 때문에 얘는 증가야 감소야? 감소함수다. 그죠? y는 7분의 1의 x승이라는 게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뭐가 더? 그렇지. 7분의 1의 0.3하고 7분의 1의 0.2를 비교해 봤을 때 7분의 1의 0.2가 더 뭐하다는 걸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PA보다는 누가 더 크다? PB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누구의 점수가?
B의 점수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되니?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